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상 현상,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상 기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 기후 산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상 기후에 어떻게 대처해가는 그 지도 이제 이 변천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기상기후 산업의 많은 발전과 이상기상과 이상기후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ne, two, three.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고윤아 기상청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고윤아입니다. 먼저 오늘 2016년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를 맞이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해외 각국에서 방문해주신 기상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가 기업으로 참석하신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과 이번 박람회를 주관해 주시는 에너지경제신문 홍성추 사장님 그리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얀마, 베트남, 에티오피아, 차이나, 몽골 기상청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해외 기빈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상기후 산업 분야의 박람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기후 정보의 활용 가치가 공공 분야는 물론 기업 활동과 국민의 삶 속에서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고품질의 기상예보 생산, 기상정보를 활용한 경제활동 촉진, 개발도상국 기상기술 지원 등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 기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보 정확도의 향상, 기상장비의 국산화, 다양한 기상 서비스의 개발,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등 기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상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상기후 산업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상산업 규모는 2015년 370억 원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해가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제력에 비하면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는 기상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날씨 경영 확산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흘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 산업, 수출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경제적 활용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2016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를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기상기후는 이제는 단순한 날씨 정보가 아니고 경제입니다. 곧 그것은 산업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폭염 때 볼을 번 데도 있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벌 수 있었을 텐데도 벌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진하고는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8이라는 강진이 경주에 있었습니다. 예측 못할 그러한 기상기후 이변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나타난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주신 여러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날씨와 관련된 또 내지는 기온과 관련된 산업을 중흥시킬 것인가 하고 머리를 맞대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윤아 청장님 그리고 기상진흥산업회 김종석 원장님 또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참석해 주신 국회 환노위의 홍영표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스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나눠주려고 하고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마련해 주신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짧은 3일간이지만 알차고 또 뜻깊은 행사가 돼서 오늘이 이 행사가 어쩌면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귀빈이 오셨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상기후 산업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신 스태프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상산업 관계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게 된 2016년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기상청 행사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기상청만 이렇게 좋은 날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기상기업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저를 초대해주신 고윤화 기상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 지구적 이상 기상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년 여름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최근에 남해상을 지나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상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일 접하는 각종 날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가치 있는 정보가 창출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산업인 여러분, 기상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산업 규모가 작고 기상기업의 수도 많지 않지만 기상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기상산업은 최신의 전자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최첨단 센서 및 기상장비의 개발이 예상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서비스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 분야는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기대되는 새로운 도전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서 기상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기상산업계와 기업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오늘 여기 계신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멀리 해외에서 참석하신 해외 기상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기상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증진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16년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창업 경연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기상기후 산업 청년 창업 경연대회 우수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피해를 믿고 또 그만큼 날씨 정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원장 김동석입니다. 모처럼 2016년도 기상기후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날씨가 워낙 좋습니다. 아침에 축사를 했던 우리 홍원표 한노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 업무를 하는데 모처럼 정말 가을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밝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상기후 산업 박람회 개최 원년인 오늘 최신 기상기후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인 기상기술 세미나의 발표자분들과 평소 기상기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덮친 지진, 태풍 등의 기상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로 우리의 생활과 산업의 막탄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마련되는 기상기술 세미나는 기상현상들이 우리의 생활과 산업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날씨가 우리 생활에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는 요즘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인 기상산업기후정보의 융복합 활용 및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기상장비 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양일간 개최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진행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기상장비의 기술 현황 및 전망 섹션은 기상청의 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활용 사례 등 최신 기상기후 산업 동향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사례들 중에는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활용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정보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 예방 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상정보를 단순히 불가피한 자연현상에 대한 정보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경제적 효과는 물론 고부가 가치 창출의 중요 정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흥원은 양질의 기상정보 관측 자료 확보 및 기상예보의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장비의 체계적인 구매 유지는 물론 기상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서 소개해드린 기상정보의 활용은 물론 최신 기상장비 및 관련 기술의 공유 및 논의를 통해서 기상기후 산업 기술과 더불어 타 분야의 융복합 기술이 다양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상재해 예방은 물론 우리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기상기술 세미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기상기후 정보 및 장비 등 관련 기술의 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해보고 날씨를 우리 생활과 기업의 경영 등에 활용함으로 생활의 가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 기상청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빅데이터 업무 추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동향이라든가 우리 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요. 이 장표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자리인데 오늘 자리만큼 이 PT가 적당한 때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다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붐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관측 자료와 모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에러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보를 생산하게 되고 이 과정의 일들은 자동으로 플랫폼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여기 격자는 5km 격자 동네예보이고 이 안에 점들은 저희가 관측되는 지점들의 예보를 생산하는 값들입니다.
이거는 기상청의 국지 모델과 중기 모델을 정부 모델을 통해서 단기 예보와 중기 예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된 예보 사례이고요. 예보 정확도를 비교를 한 건데 이 해외에서는 포캐스트 와치라는 곳에서 해외 최고 기온 예보를 한 게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 해외에선 최고 좋은 게 글로벌 웨더 코퍼레이션인데 RMSE가 전체 1에서 9일 보면 2.27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2.0으로 이제 UM 자료 자체도 정확도가 높고 여기에서 개선된 형태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라는 건 일반 사람들한테 항상 가까이 있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찾아보게 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정보들이 어떤 매체를 지나오면서 항상 가장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문에서는 저널리스트 지도가 나오고 옆에 간단한 코멘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쉽고 요즘 많이 접하는 날씨에 대한 정보는 아마 TV 뉴스 아니면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기상캐스터 분들이 직접 날씨 정보와 함께 설명을 곁들여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어쨌든 큰 웹사이트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좀 빠르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항공 운항에 사용된 수치예보 모델 데이터는 WAPS라는 어떤 체계로 전 세계로 배포가 됩니다. 전 세계에 이카오 국제민간 항공기하고 WMO하고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보 센터가 있는데요. 워싱턴 센터하고 런던 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백업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한 곳이 제공이 안 되면 다른 쪽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민간 항공사들이 물론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규정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이 이 왑스 센터의 데이터를 필수 기본 운항 자료로 가지고 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게 다양한 여러 포맷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크게 버퍼알이라는 데이터와 그립이라는 크게 두 가지 포맷으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인증 쪽인데 인증에 보통 품질 인증이 있습니다. ISO 9001, ISO 14001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각계에 대한 이런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품 인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무게식 강수량계의 최고의 그 핵심 센서는 안에 있는 무게를 재는 로드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통 그 강수, 방진에 대한 IP 시리즈에 대한 이런 인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셀 자체가 그 야외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녹슬지 말고 그리고 그런 물기, 습기에 견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강수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로 인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산 소형 안개 감지기하고 그리고 또 안개가 발생을 했을 때 특별히 이제 서해대교라든지 영종대교에서 이렇게 큰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다에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무 상황을 조금이라도 미리 좀 관측을 하면 그걸 대응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해서 안개 감지기하고 또 원격 탐지 장비 이제 라이다 이것을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게 개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안개 감지를 위해서는 주로 이제 기상청에서 목측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시정기가 많이 도입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데 모니터링 하는데 시정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안개의 국지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조밀하게 설치를 해야 좀 효과가 있을 텐데 조밀하게 설치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격적인 문제라든지 설치가 용이한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음파식 적설계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레이저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그 기술의 문제점은 초음파의 경우는 온도 특성이 좀 안 좋고요. 또 특별히 이 소리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설질이나 또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초설 같은 것을 감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레이저 방식의 경우는 한 점만 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서 그 어떤 면을 측정할 때 그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그 지금 서울 권역 내 어떤 AWS를 보면 약 26개의 AWS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AWS 자체 하나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국지적인 강우를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도로에 있는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어떤 고급 승용차 내지는 일반적인 사양이 된 그 자동차에 보면 앞에 그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위한 그 광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 센서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강우량을 게더링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면 많은 차에 달려있는 그러한 광 센서를 이용해서 강우량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도로의 어떤 강우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의 대부분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로봇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우리의 지금 하는 일들을 대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모든 기술들이 똑같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선형적 예측을 하면은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널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패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5분씩 해주시는 거로 하고요. 먼저 문재인 서기관님께서 기상정보 가치 제고 및 기상 서비스 향상 방안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김재철 대표님, 그 다음에 김대국 차장님, 그 다음에 최정렬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서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특성화된 날씨경영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분야가 참 특이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날씨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문헌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날씨 정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어떤 설문조사를 하면 농업이 항상 1순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활용하는 활용도를 조사를 하면 농업은 항상 꼴찌가 됩니다. 수력 발전과의 큰 차이점은 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켰다 껐다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임의 조정이 불가능한 에너지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00이 필요하다 하면 수력 발전에서 화력이나 원자력에서 이미 60-70%는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 헬스 분야의 기상 정보를 융합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 정책과 전략을 지금 세우시는 데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스마트 헬스 분야의 기상 정보의 적용 가능성과 그리고 기상 정보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 산업이 지금 급부상되고 있는 이 물결에 어떻게 지금 타가지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그냥 엔터테인먼트하고 사진 찍는 그런 드론에서 이제는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그 에럴트로닉스라는 그런 드론 회사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얘가 떠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시계, 여기는 물, 여기는 사람, 이걸 다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 지금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은 2012년에 시작. 기존의 기상청 자치방에 저희 조정이 같이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관리 한번 해보세요. 제나이라고 하죠. 지진의 즉 쓰나미가